제가 철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망하는 가게를 진짜 많이 봅니다. 하루에 뭐 한두 군데 견적을 가더라도 대부분 망하는 가게예요. 뭐 이전하는 가게도 있긴 하지만 이런 가게들을 한 1년 넘게 보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업종들 중에서도 시설업, 그 중에서도 이제 공유 오피스를 예를 들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망하는 가게들은 다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마케팅을 진짜 못해요. 망하는 공유 오피스를 보면 대부분 마케팅을 안 하거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거나 하더라도 전부 외주로 맡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구조적으로 지출이 너무 커집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이 구조는 대표가 기본적으로 마케팅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마케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 보완하는 이런 부분으로 자영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망하는 곳들은 마케팅 자체를 안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전부 외주로 이제 주다 보니까 결국 지속력이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인데, 제가 운영 중인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송파점 이제 사례인데, 자, 이 지점은 솔직히 말해서 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권리로 권리금 없이 나온 곳이었어요. 자, 월세하고 관리비만 한 600만 원대였고 공실률이 한 60% 정도 됐어요. 뭐 비상주도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계속 이제 막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딱 보자마자 바로 인수를 바로 했습니다. 어떠한 고민도 없었어요. 하루 딱 고민하고 바로 인수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인수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여기 공유 오피스가 전혀 마케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마케팅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40%가 차서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제가 인수하고 일부 시설 조금 보수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한 1년 반 됐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게 마케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을 했냐 안 했냐. 마케팅을 안 한 곳은 자, 무권리로 적자를 보고 있던 곳이에요. 마케팅을 하니까 완전히 180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 망하는 곳들은 마케팅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외주로 전부 맡기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 꼭 이해를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망하는 가게들은 대부분 청소가 안 돼 있습니다. 지저분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시설 투자가 아예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온 손님이 다시는 안 오고, 이 공유 오피스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시설 투자를 안 하는 곳들이 대부분 폐업을 해요. 시설 투자는 처음엔 할 필요가 없어요. 시설업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가 되면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설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곳들이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폐업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공유 오피스는. 그래서 폐업하는 곳들은 공유 오피스, 뭐 스터디 카페, 시설이 노후화된 곳들이 점점 폐업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철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것뿐만 아니고 모든 업종들이 시설이 오래될수록, 시간이 오래될수록 폐업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시설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이거 생존이다. 안 하면 망한다,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시설 투자는 계속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계속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팅값이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자, 공유 오피스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매물입니다. 실제로 150평 정도 되고요. 역세권입니다. 방이 한 50개 정도 돼 있어요. 권리금 무권리, 매력적이죠. 권리금이 없어요. 방 50개나 나눠져 있고, 실제로 시설 투자를 거의 4.9억, 5억 가까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증금 한 1억 정도 포함해서. 여기가 월세하고 관리비가 한 2천만 원대예요. 여기는 들어가더라도 자, 월세 관리비가 2천만 원이 고정으로 나옵니다. 자,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기본 세팅값이거든요. 이거 창업 처음 했을 때는 경쟁도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아마 만실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보다 더 높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5년, 6년, 7년, 8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좋은 곳들이 생겨나고 있고, 경쟁은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시설은 노후되고 있잖아요. 시설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월세가 10년 전에 했을 때보다 지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만 해도 무권리로 나오는 공유 오피스를 몇 군데를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인수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마케팅이 잘 안 돼서 운영이 뭐 이 권리금 없이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면 저는 보자마자 바로 인수했을 거예요. 근데 무권리로 나온 거 제가 올해 3군데나 봤는데 인수를 안 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지금처럼 세팅값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세팅값이에요. 월세가 높고 관리비 비싸고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곳들, 내가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관리 잘해도 구조적으로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큰 사업의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영업자의 시선에서 딱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이제 시설업, 저는 이 시설업은 처음 들어갈 때 세팅값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망하는 구조인지,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고정비인지, 경쟁이 심해도
가격이 좀 단가가 내려가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처음부터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이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한 분과 안 한 분의 차이는 10년 후에 완전 극과 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사업을 15년 정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제가 이제 돌아보면 손해를 본 사업은 거의 없어요. 제가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망하고 흥하고 잘하고 못하고는 물론 이제 운도 작용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대표가 얼마나 준비를 했냐 그리고 역량이 얼마나 되냐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대표가 마케팅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냐 이 마케팅을 이해하고 있냐 없냐의 차이가 저는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공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정말 마케팅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 영상이 어떤 큰 사업에서 바라본 관점이 아니고 오로지 자영업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관점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그 운영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철거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망하는 것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서 한번 촬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전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